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은 뭘까요? 한강? 낙동강? 아닙니다. 바로 압록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압록강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사상 초유의 탈북 기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압록강 접경지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면서 북중 간의 국경이 사라지듯 쓸려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홍수로 인해 신의주, 의주, 압록강 하구 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 주민 대량 탈북 임박? 북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압록강 접경 지역을 통해 먹고 삽니다.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북한의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중국이 잘 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북중 접경 지역에 거주하면서 중국과의 자잘한 교역으로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만큼 북중 접경 지역은 북한 경제의 생명줄 같은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죠. 특히 신의주와 의주시 같은 지역은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인구가 몰려 살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한 특성상 통제가 삼엄하고 엄격합니다. 밀수와 탈북을 막고 각종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렇게 삼엄한 국경지대가 홍수로 인해 완전히 쓸려 내려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쩌면 북한 주민들에게 절호의 탈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으면 중국 공안에 잡히거나 북한의 비밀 경찰에 의해 잡힐 가능성이 높았는데 현재 중국 내 북한 엘리트 인력들이 탈출 러시를 일으키면서 중국 내에서의 상황을 통제하기가 다소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칫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의 혼란스러운 틈을 타 탈북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을 건너 탈북하는 방법 중에는 한국의 우방국인 몽골을 통해 탈출하거나 중국 내 탈북 브로커를 통해 동남아시아 등으로 탈북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북한 국경 침범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중국, 북한 국경 침범할까? 중국과 북한 사이 압록강 접경은 매우 애매한 국경선을 갖고 있습니다. 마크 피터슨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국경으로 압록강 국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록강 하구는 여러 차례 홍수와 퇴적에 의해 형성된 섬들이 존재합니다. 그 섬들 중 다수는 북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 홍수가 나면서 북중 국경에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압록강 하구의 섬들 상당수는 북한의 영토로 이미 과거에 북중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과거 저우언라이가 했던 이러한 북중 국경 협정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호시탐탐 압록강 방향으로 국경을 야금야금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금평과 신도 비단섬 사이에 위치한 좁은 틈으로 중국이 끊임없이 조금씩 간척 사업을 진행하여 압록강 방향으로 출구를 얻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단섬 하구로 가게 되면 중국은 대대적인 간척 사업을 통해 항만 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압록강이 범람하게 되어 국경선이 애매해지거나 새로운 섬이 생겨난다거나 하여 국경선이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중국군이 갑자기 철책을 쳐서 새로운 국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북한이 막을 방법은 딱히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해 복구만으로도 혼란스러워 이를 대처하기가 버거울 것이 자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제대로 된 수해 방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전례 없었던 수해 피해로 상황이 계속 나빠지면 자칫 북중 간에 예기치 못한 긴장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 번째, 힘을 잃어가는 북한 상황. 중국 당국이 북한 측에 애도의 뜻을 보이며 북한의 패권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 수해를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 상황은 중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 틈을 타서 현재 친러시아, 친트럼프 노선의 기회를 보고 있는 김정은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김정은 정부를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친중국주의자 장성택 처형, 그리고 러시아와 손을 잡은 이후로는 김정은 정권이 더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김정은이 분명 핵 협상을 하여 북미 수교를 이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에 앞서 중국은 김정은을 제거하려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해가 어쩌면 그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처참한 상황은 조선중앙통신 홍보 화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재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직승기, 즉 헬리콥터를 이용해 주민들을 실어 날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가 추락하거나 불시착해 전원 희생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직접 고무보트를 타고 압록강 수해 현장을 시찰하는 상황 가운데 배가 갑자기 나무 밑으로 들어가 김정은 얼굴을 핥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시설과 장비 노후화, 인력 부족 등으로 북한은 수년간 이 수해 복구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너진 제방 쌓기,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현재 북한도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그리고 북한의 MZ 세대가 정부의 통제에 불응하는 일이 점차 잦아지면서 과연 북한이 이번 수해를 통해 사태 해결을 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번째, 김정은의 마지막 섬 황금평의 운명은 김정은이 황금평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이유 중에는 향후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국의 영토 범역으로 설정한 특성상 중국 대륙 측에 붙어있는 황금평의 경우에는 영유권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정은은 어쩌면 황금평을 최후의 망명 거처처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같은 배경과 맞물려 황금평은 홍콩과 마카오 같은 특수 개발을 추진하려 했다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김정은은 이 섬을 싱가포르에서 귀국하자마자 시찰을 했었죠. 어쩌면 김정은의 최후 망명 거처 혹은 홍콩식의 개방을 통해 남한 체제와는 다른 체제를 노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에서의 대선 상황과 북한의 위기. 미국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면 북한은 그 전에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측 지도부 제거 혹은 교체 작전이 중국 측에 의해 일어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북한의 친중 지도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바다로 나서길 원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 간 합의를 통해 두만강 하구의 선박 통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나 이론은 부족합니다. 중국은 분명 수심이 깊은 동해바다로의 출로를 갖고 안정적으로 대만을 공략하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측의 대만 정벌에 앞서서 북한을 우선 점령한다거나 지도부 축출 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 대선 전에 북한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될 수 있고 중국의 소나기에 넘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국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국토전략TV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